1990년대 학원 생활. 대학 입시를 치르고 저와 넘버2는 열심히 시험을 치렀고 우리 개건달은 시험장에서 처음 10분 동안 연필 굴리고 나머지 시간은 잤다고 씩씩하게 말하더군요. 시간 시험에 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말했답니다. 아예 대학 포기하고 갔다고 하더군요. 자, 가슴 졸이며 그렇게 지내다가 발표일이 되었습니다. 저와 넘버2는 고배를 마셨죠. 개건달은 합격입니다. 그때는 전문대학교라고 했었죠. 혼자 합격입니다. 열심히 집중해서 시험 치른 저희 둘은 떨어지고 연필 굴리고 뒤집어 주무신 분이 합격입니다. 넘버2랑 술 한잔 하면서 얼마나 서럽고 세상 더럽던지 그날 개건달을 죽어라 밟혔습니다. 졸업 시즌을 넘기고 넘버1랑 열공 분위기에 휩싸여 학원에 등록합니다. 그때는 명성 있는 학원에 등록하면 별도로 시험을 치릅니다. 그 시험 성적을 토대로 반편성을 합니다. 다니던 학원이 반 이름이 지금 생각하면 우습기도 하지만 서울대반, 연대반, 고대반 등등으로 성적순으로 학생을 편성합니다. 수업 내용도 다르고 편성된 교육진도 다르고 수업 시간도 다르고 여하튼 그때는 인생은 오로지 공부다라는 시대였죠. 저와 넘버2는 연대반에 배정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니던 학원이 70년대 세워진 유서 깊은 학원이며 지방이지만 꽤 유명한 학원이었답니다. 약간의 스파르타식의 규율도 엄하고 그치만 넘버2와 제가 첫날 배운 것이 수학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바로 담치기입니다. 개건달의 긴급한 호출에 의해서 둘이 학원 담벼락을 넘었죠. 그때는 휴대폰은 고사하고 그 유명한 삐삐도 나오기 전이었죠. 맘 졸이며 나와보니 당구 한 판 때리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끼 아주 공공의 적이었죠. 그렇게 평범한 학원 생활이 시작되었죠. 무더운 여름을 넘기고 초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넘버2랑 저랑 당구에 살고 술에 죽고 가출도 해보고 별지랄을 다 하면서 하루하루 좀 먹고 있었죠. 우리 학원이 유서 깊은 만큼 지금 생각에 한 20년은 넘은 학원으로 기억됩니다만 건물이 무척 낡았죠. 그 학원은 5시까지 절대 입출입을 못합니다. 아예 수희 아저씨가 오전 8시 땡 하면 대문 걸어 잠그고 오후 5시에 열립니다. 밖으로 나갈 길은 역시 담치기밖에 없죠.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 조그만 운동장이나 건물 옥상에 학생들이 모여서 커피 마시고 조잘조잘거리죠. 건물 옥상이 평평해서 쉬기 딱이죠. 저랑 넘버2랑 항상 건물 옥상에서 잘 놀곤 했죠. 그날은 오후 야간 학습 중이었습니다. 설대반 연고대반은 야간학습 필수 나머지 반은 희망하는 학생만 야간학습했죠.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 전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단 토요일은 5시까지만 수업하고 나머진 알아서 그날 토요일이었습니다. 노는 것에 지친 넘버2와 저는 이제 공부라도 해볼까 하는 생각에 밤늦은 시간까지 열공합니다. 토요일이라 학원생은 거의 다 빠져나가고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억을 되새겨보지만 정확한 시간대가 언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저녁 8시 정도 됐을 겁니다. 넘버2랑 저랑 담배 한 대 꼬시려고 옥상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때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아템으로 등장했던 것이 소니 워커맨과 파라소닉 미니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입니다. 전 소니 워커맨 플레이시키고 귀에 리서버 꽂고 올라갑니다. 그때 많이 듣던 노래가 스콜피언스코였죠. 시커먼 어둠이 내려앉은 옥상은 아무도 없이 외신연스러웠죠. 정말 사람 하나 없더군요. 저랑 넘버2랑 담배 한 대씩 물고 스콜피언스의 할리데이를 때립니다. 학원 위치가 시내 한가운데라서 요란한 조명이 사방에 깔려있기 때문에 사물을 식별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가을바람이 싹 스쳐 갈 때면 시원하기도 하고 조금 오싹하기도 했습니다. 한창 음악에 심취해 있을 때 넘버2가 커피를 뽑아옵니다. 음악과 조용한 분위기, 커피 그리고 한가치의 담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죠. 커피향을 조절해 가면서 피우는 줄담배의 매력 속에 빠져 있을 때쯤. 어라, 저기 사람이 있네. 여자애 아니야? 넘버2가 뭐라 합니다. 돌아보니 옥상 난간에 웬 여학생이 미동도 안 하고 서 있습니다. 쟤 뭐하는 거요? 혼자 미친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다. 혼자 저기서 뭐하는 거요? 자세히 보니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때는 교복 자율화가 되어서 평상복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 교복 자율화가 시작되었죠. 근데 무슨 교복 비스무레 한 걸 입고 있더군요. 촌티 팍팍 나고 유난히 생머리가 허리까지 오고 치마였기 때문에 여자라고 확신했었죠.
위옷은 하늘색 비슷했고 아래 치마는 남색 정도였던 걸로 기억되네요. 치마도 요즘 교복에 비해 많이 길었어요. 무릎 아래까지 내려왔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 애가 서 있던 곳 바로 맞은편 건물이 학원 건물보다 높은 20층짜리였고 마침 그 건물에 설치된 나이트클럽 간판 조명이 있어서 어느 정도 보였거든요. 야, 진짜 괴로워 보이네. 혼자 저기서 야경 보나? 저는 진짜 미친 척하고 뛰어내리는 거 아니야? 전 넘버2의 말을 맞받아칩니다. 미쳤냐? 저기서 뭘 뛰어내리게. 여기 10층인데 떨어지면 아작나는 거야. 안 그러면 저기 서서 왜 저러고 있겠냐? 움직이지도 않잖아. 정말 미동조차 하지 않더군요. 자세히 보니 바람이 제법 불었는데 머리카락조차 휘날리지 않더군요. 순간 오싹한 기분이 내리를 강타했습니다. 야, 한번 가보자. 넘버2에게 이야기하고 막 벤치에서 일어서는데 꼼짝하지 않던 애가 앞으로 그대로 서서히 기울어지더니 정말 오마이갓. 전 들고 있던 커피를 쏟아버렸고 넘버2는 비명을 지르기 위해서 입에 머물고 있던 커피를 뿜어댔죠. 아, 저 미친년. 넘버2의 비명이 끝나기도 전에 그 여자의 모습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애가 서 있던 곳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뛰어내린 건 맞지? 정말 뛰어내렸지? 넘버2는 몇 번이나 저에게 같은 말만 해댔습니다. 그 애가 서 있던 곳에 도착한 저희는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시커멓게 어둠만이 깔려 있어서 안 보입니다. 학원 건물 뒤편입니다. 토요일 저녁이고 해서 불이 다 꺼진 관계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우리는 구르다시피 해서 옥상에서 1층까지 초고속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야, 경찰. 경찰부터 부르자 신고해야 돼. 전 그 순간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신고부터 떠올렸습니다. 1층 현관에 도착하자 마침 수희 아저씨가 쓰레기통 정리를 하고 있더군요. 아저씨, 큰일 났어요. 어떤 애가 옥상에서 떨어졌어요. 우리는 미친 듯이 외쳐댔습니다. 수희 아저씨도 깜짝 놀라서 외쳤습니다. 어디쯤이야? 건물 뒷마당 쪽이에요. 빨리요. 수희 아저씨는 열쇠꾸러미를 찾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뛰는 가슴을 쓸어 담을 겨를도 없이 마구 날뛰었죠. 아저씨 빨리요. 빨리. 아저씨와 함께 뒤편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마지 뛰어나갔습니다. 그 여자애를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정말 샅샅이 다 뒤졌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손전등 들고 1층 불 다 밝히고 몇몇 남았던 애들도 소란스러운 소리에 내려다 봅니다. 옥상에서 애가 떨어졌어요. 제가 큰 소리를 질렀죠. 그 소리에 남았던 학생들이 쫓아내려옵니다. 함께 찾아봅니다. 안 보입니다. 무려 30분 동안 정말 샅샅이 다 찾아봤습니다. 아저씨는 경찰에 신고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했습니다. 저랑 넘버2랑 수의실로 불려갔습니다. 바로 전 이야기를 소상히 아저씨에게 설명하고 문제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저씨가 손전등을 들고 아까 그 애가 서 있던 곳을 정확히 비추더군요. 저 자리 맞지? 저 자리에서 봤지? 아니 아저씨 어떻게 알아요? 저 자리 맞아요. 분명 저만 본 게 아니고요. 이 친구도 같이 왔다니까요. 분명 저 자리 맞아요. 바로 여기 서 있었다고요. 혹시 자세히 봤니? 그 애 이상하게 안 보였어? 예. 그냥 머리 상당히 길고 허리까지 왔어요. 머리카락이 그리고 치마 입고 있었고 확실하다니까요. 그때 수희 아저씨가 버럭 화를 내더니 내려가자 너희들이 헛거봤다. 아무것도 아니야 떨어지긴 뭐가 떨어졌다는 거야 이 새끼들아.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옥상에 뭐하러 올라갔어. 아저씨는 화를 내시면서 옥상문을 걸어 잠궈버렸습니다. 복도에서 학생들이 수군수군대면서 저희를 쳐다보더군요. 아 씨발. 우리 그만 가자. 넘버2랑 저랑 보따리 싸고 학원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수희 아저씨가 이상한 눈초리를 저희를 째려봅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황당하기도 해서 겸역적게 걸어 나옵니다. 둘이 한동안 말문을 못 엽니다. 봐라. 진짜지? 너도 봤지? 라고 넘버2가 먼저 말 걸어옵니다. 가만히 있어봐 실감이 안 나. 분명 그 여자애 자살한 거 맞아. 아직까지 눈에 선에 분명 떨어졌던 것까지 분명해. 봐봐. 만약에 떨어지면서 방향이 꺾인 거 아닐까? 그래서 혹 다른 곳에 떨어졌을지도 모르잖아. 야 봐라 사람 몸무게가 있는데 낙엽도 아니고 떨어지면서 벗어나봤자 얼마나 벗어나겠냐.
그건 그렇네. 그럼 우리가 본 게 뭘까? 둘이 순간적으로 얼굴이 마주칩니다. 귀신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자 머릿속에서 마구 회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이상해. 수희 아저씨 어떻게 그 여자애 써있던 자리 정확히 알고 있지? 아 시발 맞네. 그리고 물어보더라 그 여자의 모습을. 맞아. 우리 귀신 본 거야. 옛날에 정말 그 자리에서 자살한 것 같아. 저랑 넘버2는 그날 본 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정상적으로 학원을 갔죠. 자 다음 편으로 넘깁니다. 정말이기 생각하기 싫은 경험을 넘버2가 겪게 됩니다. 그때 저보다 넘버2가 먼저 그 애를 보고 말았죠. 이 녀석의 학원 생활은 아주 힘들게 됩니다. 다시 돌아온 월요일 넘버이랑 저랑 분위기를 살살 살피면서 수업을 받았는데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혐오스럽기만 하네요. 물론 점심시간 때에 후딱 옥상에 뛰어 올라가 봤죠. 그 애가 서 있던 그 자리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바닥에 보도블럭과 학원 뒤편에 심겨져 있는 나무 몇 그루뿐이더군요. 떨어졌다면 거의 수직 낙하할 것이고 다른 곳으로 떨어질 확률은 제로이더군요. 저랑 넘버2랑 한숨 한번 쉬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두 눈을, 아니 네 개죠. 네 개의 눈을 현혹시킨 그 무엇이 도대체 정말 귀신이라는 말이냐? 라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침 개건달이 놀러왔어요. 이놈 학교 생활이 불만족스러운지 거의 맨날 놀러와요. 우린 열공해야 되는데 이놈이 아주 공공의적입니다. 우린 당구 한 개마고 물리는 놈이 술 한 잔 사기 내게 합니다. 제 담화가 150이라서 웬만하면 물리지 않는데 오늘 지대로 걸렸습니다. 벤통 뒤집어 쓰고 제가 술 한 잔 삽니다. 술자리에서 기집애 이야기 아니면 황당한 이야기 등 무슨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 토요일 사건이 쏟아져 나옵니다. 개건달도 먼저 본 경험으로 이미 어느 정도 익숙해진 놈이라 우리말에 귀 기울입니다. 솔직히 고딩 때도 제가 곰풀이 해주거나 관상도 보고 성금도 잘 봐주고 해서 별명이 귀신씨인 놈이었는데 이놈들 제 말이라면 정신이 홀린 듯 믿는 녀석들입니다. 전 아마도 오래전에 그 자리에서 자살한 영혼일 거라고 말합니다. 조금 겁도 팍팍 줘가면서 뭔가 안이 남아서 지방령이 되었다라고 했죠. 그런 지방령은 보통 사람에게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해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이 깊으면 원한령이 되는데 이놈들은 사람에게 해코지하고 간혹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고 겁을 팍팍 줬습니다. 술자리이므로 뽕도 약간 가미하고 재미도 있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양념도 팍팍 쳤습니다. 야, 우리가 한번 정말 자살한 사람이 있는지 조사 한번 해볼까? 개건다리 때 아닌 제안을 불쑥합니다. 무슨 수로 그걸 조사하냐? 그거야 수희 아저씨가 혹시. 제가 말끝을 흐리자 모두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때 무척 화를 많이 내신 것으로 보아 다시 한번 그 이야기 꺼냈다가는 치도곤을 당할 수도 있어 궁금함보다는 내심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술을 먹다가 상당히 많이 취해버렸습니다. 그때 저랑 넘버2랑 가방이며 소지품을 그대로 교실 위에 펼쳐놓고 나온 상태라 수습하러 학원으로 갑니다. 개건달도 실실 따라 들어오고 교실에서 막 짐을 꾸리고 있는데 넘버2가 화장실 간다며 나갑니다. 그때 시간이 10시가 넘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올 학원 화장실 구조가 왼편은 여학생용 오른쪽 복도 끝은 남학생용입니다. 우리 교실이 왼편 복도 제일 끝 교실이라 교실 문을 열고 나오면 대각선 방향으로 바로 여학생용 화장실이죠. 우리 교실에서 남학생용 화장실 가려면 오른쪽 복도 끝까지 한참 걸어가야 됩니다. 반에 남아있는 학생이 거의 반 이상이고 전 가방을 다 챙겼는데 화장실 간 넘버2가 오지를 않네요. 복도 베란다에서 개건달하고 담배 한 대 꼬시리고 있었습니다. 시발 화장실 큰 거 하러 갔나? 왜 이렇게 안 와? 아 이 새끼 뭐하는지 한번 가보자. 저랑 개건달이 남학생 화장실 갔습니다. 불도 환하게 켜있고 각 칸마다 문이 다 잠겨 있었습니다. 개건달이 한 칸의 문을 손으로 쾅쾅 치며 야 넘버2 그만 싸고 나와. 너 오바이트 하고 있지? 어쩐지 술 진하게 퍼마시는 것 같더니 묵묵부답입니다. 이 새끼 화장실에서 뒤졌냐? 개건달이랑 저는 하나씩 화장실 문을 열어봤습니다. 모두 사람이 없는데 한 군데 잠겨져 있더군요. 야 넘버2 너 뭐해? 화장실 문을 팡팡 때리며 말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그 칸에서 나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화장실을 나온 저와 개건달은 어리둥절합니다.
이 새끼 도대체 어디 갔지? 다시 교실로 돌아와 보니 넘버2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때 혹시나 하는 생각이 퍼뜩 떠오릅니다. 야 건달아,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보자. 저랑 개건달은 미친 듯이 옥상에 뛰어 올라갔습니다. 옥상 문을 열어 젖히자 몇몇 학생들이 눈에 띄입니다. 커피 먹고 이야기 나누는 팀도 보이고 한 열댓 명 정도 있더군요. 전 코너를 돌아 그 애가 서 있던 곳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아 씨발 저 새끼 저기서 뭐하는 거야? 제가 소리쳤죠. 개건달도 상당히 놀란 표정입니다. 그 애가 서 있던 그 자리에 넘버2가 아래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야 개새끼야. 개건달이 고함을 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제가 빠르게 달려들어서 넘버2의 허리춤을 껴안고 안쪽으로 당깁니다. 정말 그때 많이 놀랐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흘렀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더니만 이내 다들 볼일을 보더군요. 이 새끼를 제가 꽉 껴안았는데 느낌이 뭐랄까 오싹하고 더욱이 몸이 사람 몸 같지 않게 너무 빳빳하게 굳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건달도 옆에서 발발 떨고 있었고 저도 심장이 쿵쾅쿵쾅 거렸습니다. 그때 개건달이 넘버2의 멱살을 꽉 움켜잡더니 개 끌고 가듯이 질질 끌고 옥상을 내려갔습니다. 제가 뒤에서 부축하고 가는 동안 넘버2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와서는 좀 진정시키고 베란다로 데려나왔는데 이 새끼가 베란다에 주저앉아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저와 개건달은 무슨 일인지 너무 놀라서 묻지도 못하고 그냥 내버려둡니다. 저는 막 울고 있는 이 새끼에게 담배 2대 불 붙여서 한 대 물려줍니다. 전 이 새끼가 이렇게 눈물 줄줄 흘리며 우는 것 처음 봤습니다. 성격도 강직하고 옹고집적인 녀석인데 담배 물려주니 한 모금 빨아당깁니다. 너 뭐하러 거기 기어 올라갔어? 그때 넘버2가 이야기합니다. 화장실 가려고 교실 문을 열고 나서는데 이상하게 여자 화장실 쪽으로 눈이 가더랍니다. 막 누군가 들어선 것처럼 화장실 문이 덜컹거리고 있었다는군요. 그냥 가려고 하다가 워낙 느낌이 이상하게 다가와서 슬쩍 몇 걸음 옮기고 고개를 내밀어 봤더니 그 세면대 코너에 웬 사람의 뒷모습이 살짝 보이더랍니다. 화장실 안은 불이 밝아서 확연히 보였는데 허리까지 치렁치렁한 생머리에 짙은 남색 치마가 눈이 팍 들어오더랍니다. 더욱이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고 서 있더랍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이 토요일날 본 그 기집애 분명하답니다. 넘버2는 비명도 못 지르고 다리가 후덜거려서 뒤로 뻘뻘 물러나는데 갑자기 수도가 틀어져 물이 촤하고 쏟아지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너무 놀라서 넘버2는 앞도 안 보고 막 뛰다시피 했는데 자기가 계단을 올라간 것 같기도 한 것 같고 어딘지도 모르게 막 가는데 문이 가로막고 있길래 확 젖혀 열었더니 어두컴컴한 어둠과 함께 찬바람이 얼굴로 확 들어오더랍니다. 어떻게 옥상으로 올라갔는지 지도 모르겠답니다. 옥상이라는 생각이 퍼뜩 들자 너무 무서워서 걷지도 못할 정도로 다리가 떨리더랍니다. 마침 사람이 몇 명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불썩 주저앉았는데 숨 고르게 하고 다시 내려가려고 계단 아래를 보니 누군가 올라오는 듯이 그림자가 보이더랍니다. 근데 그림자가 치마를 입은 여자애 같더라고 하더군요. 그림자가 계속 커지면서 앞쪽으로 다가오자 무서워서 뒤로 뒷걸음질 쳤다는군요. 주위 사람한테 뭐라고 말해야겠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떠오르지 않고 그냥 뒤로 뒷걸음질 쳐주는데 솔직히 자신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었다고 합니다. 뭔가 허리에 툭 걸려서 뒤돌아보니 벌써 몸이 옥상 난간에 부딪힌 거랍니다. 갑자기 정신이 퍼뜩 들더랍니다. 그때 무심코 아래쪽을 보니 시커먼 어둠이 쫙 깔려있는 것이 정말 무서웠답니다. 다시 몸을 틀려고 하니 뭔가 등 쪽에서 꽉 움켜진 것처럼 정말 꼼짝도 못하겠더라더군요. 정말 자신은 몸을 움직이고 싶은데 마치 주위 공기가 자신을 꽉 움켜쥔 것처럼 막 눈에 눈물이 고일 정도로 미치겠다고 하더군요. 그때 갑자기 몸이 뒤로 확 당겨지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 긴장이 풀려서인지 하염없이 울기 시작한 겁니다. 개건달과 전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비상구 베란다에 서 있는데 바로 안쪽이 여학생 화장실입니다. 개건달이 문을 열고 여학생 화장실을 보는데 여학생 둘이 조절조절거리며 화장실 문을 열고 나서고 있더군요. 개건달은 고개를 한번 가로저으며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넘버2는 연신 줄담배를 피워대고는 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야 귀신씨인 놈아,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전 뭐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네요.
그렇게 다시 화요일 수요일 날짜는 가는데 넘버2는 식욕도 없고 애가 헬스케져 가는 것 같고 저녁에는 야간 학습은 절대 안 하고 나갑니다. 저랑 개건달은 애써 그때 일을 입 밖에도 안 냈습니다. 다시 시간이 좀 흘러가서 당구 치고 술 먹고 하는 바람에 많이 진정이 된 것 같았습니다. 조금 있으니 중간고사가 다가왔습니다. 개건달도 좀 뜸해지고 저랑 넘버2랑 거의 붙어 다녔습니다. 아니 넘버2가 제 곁을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맞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저랑 같이 갔고요. 밥 먹고 학원 생활은 거의 저와 같이 움직였죠. 다른 친구들이 뭐라 해도 꼭 저하고 같이 움직였습니다. 중간고사가 다가오자 특명이 떨어졌죠. 예외 없이 저런 야간 학습을 해야 했습니다. 저와 넘버2는 그날 이후로 절대 옥상을 가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치르기 딱 3일 전입니다. 열공을 하며 저도 그렇고 넘버2도 그렇고 아무런 생각 없이 죽어라 책만 받았습니다. 한참 신경을 집중하는데 넘버2가 꼭 찌릅니다. 왜? 야 화장실 가자. 마침 담배도 한 대 생각나고 해서 같이 나섭니다. 화장실 일 보고 둘이 베란다에 나와 담배 하나 때립니다. 이쪽 베란다는 남자 화장실 쪽 그러니까 건물 뒤쪽에 있는 베란다고 먼저 본 베란다는 여학생 화장실 쪽 건물 앞쪽이랍니다. 저녁 하늘에 별이 총총하게 빛납니다. 하늘 올라다 보면서 별참 밝다 하는데 그때 쿵 하는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무거운 물체가 땅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였죠. 저와 넘버2는 베란다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아래를 볼 수 있었죠. 뭔가가 있는 듯하게 보였는데 너무 어두워서 무언지 확인할 수 없었죠. 분명히 무거운 물체가 떨어진 것은 분명했습니다. 조금 뒤 손전등 불빛이 흔들거리면서 수희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아저씨가 두툼한 포대자루를 비추더니 위쪽을 올려다 보시더군요. 저랑 넘버2는 그 포대자루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옥상에 보면 불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 소화기도 있고 그 밑에 모래를 담은 포대기가 있었거든요. 상당히 무거워서 혼자 들기 버거울 정도의 무게죠. 그게 떨어졌던 겁니다. 저와 넘버2는 섬찟했습니다. 막 수희 아저씨가 옥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야 내가 한번 가보고 올게 너는 교실에 들어가 있어. 가지 말라는 넘버2의 말을 뒤로 전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막 아저씨를 따라 잡아서 올라가는데 아저씨 뒤를 흘깃하고는 저를 쳐다봅니다. 아저씨의 옥상 위에서 누가 포대기 던진 것 같은데요. 제가 말했죠. 아저씨는 대답도 안 하시고 가만히 움직이더니만 옥상 가는 문 앞에 서서는 있긴 누가 있다고 그래 옥상문 잠궈놨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상당히 긴장한 듯한 느낌이었고 사실 전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열쇠로 문 따고 옥상 위로 나왔습니다. 저도 바로 따라 나왔죠. 조심해라 거기 밟지 말고. 보니 바닥 여기저기에 시멘트 발라 놓았더군요. 오늘 오후 6시쯤에 옥상에 시멘트 공사하고 애들이 밟을까봐 굳을 때까지 문을 잠궈 놓은 거였습니다. 즉 그때가 9시가 넘었으니 오늘 오후 6시 이후에는 아무도 옥상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포대기는 옥상 앞쪽에 있는 송풍부 아래에 놓여져 있었죠. 가만히 보니 정말 가는 모래선이 쭉 나 있는 것이 보였죠. 즉 누군가가 포대기를 들고 옮겼을 경우 모래가 새어나와서 선처럼 길게 생긴 거죠. 그 선이 송풍구에서 가로질러 옥상 뒤편까지 쭉 흘려져 있더군요. 아니다라를까 그 애가 있던 그 자리까지 모래선이 아저씨의 손전등 불빛을 따라 반짝이는데 어찌나 섬뜩하던지 아저씨와 저랑 그 자리에 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죠. 두 사람 다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누구 짓인지. 옥상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제가 말끝을 흐렸죠. 누가 여기 시멘트 포대를 올려놓아서 저절로 떨어졌나 보다. 예, 시멘트 포대요. 모래포대기 아니고요. 뭐 모래포대기. 아니야, 시멘트 포대기가 떨어졌어. 반쯤 들어있던 게. 아마 아까 일꾼들이 공사 마치고 여기다 시멘트 포대기를 올려놓은 모양인데 무게중심이 쏠려서 떨어진 모양이야. 아니 그럼 이 모래선은 무엇죠? 송풍구 밑에 모래포대기는요? 몰라 아마 공사하는 인부들이 모래 모자라서 썼나 보지. 니는 뭐가 그리 궁금한 게 많냐? 아저씨가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아니 좀 이상해서요. 전 대충 둘러대고는 다시 한번 아래쪽을 내려다봤습니다. 너 참 저번에 여기서 사람 떨어진 것 같다고 한 녀석이네. 아저씨가 문든 담배 한 대를 꺼내 드시더니 한숨을 내쉽니다. 예전에 5년 전에 여기서 사고가 있었어. 참 참한 아이였는데
그때도 아마 이맘때쯤이었나. 전 귀를 종긋 세우고 호기심으로 들으려는 찰나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또각또각 하면서 들리더군요. 뭐랄까 마치 밑창이 매우 딱딱한 구두 굽소리였을까요? 전 그렇게 느꼈습니다. 특이하게 그 구두 굽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들렸거든요. 아마 옥상이 잠긴 것을 모르고 누군가 올라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아저씨 누구 올라오고 있나 보네요. 응? 그래 그만 내려가자. 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찰나인데 너무 아쉬워서 아저씨하고 막 옥상 문 앞에 왔는데 내 정신 봐라. 담배를 놓고 왔네. 아까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실 때 난간에 두고 오셨나 본지 갑자기 아저씨 담배 가지러 코너 돌아서 가십니다. 전 옥상 출입구 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 신경 쓰이는 구두 굽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또각또각 침착하게. 너무나 침착하게 걷는 소리 같아서 어떤 놈이 올라오나 궁금했거든요. 그 소리가 막 바로 앞까지 올라온 것 같았고요. 문을 딱 여는 순간 귀신 같게도 그 소리가 딱 멈췄습니다. 물론 내려가는 계단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쭈뼛해지면서 다리에 힘을 풀리는 것이 후들후들했습니다. 그 순간 계단 아래쪽 코너에서 뭔가 시커먼 게 찰랑. 전 제가 잘못 본 건가 했습니다. 사람 머리카락 같기도 했고 아무튼 너무 떨려서 온몸이 경직된 듯 옴짝달싹도 못했죠. 야 뭐해? 아저씨의 한마디에 퍼뜩 정신을 들었습니다. 전 계단을 구르다시피 내려와 봤는데 복도에는 아무도 없더군요.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방금 전의 상황을 넘버2랑 이야기하고 넘버2는 더욱 그 존재에 대해서 무서워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거하게 한잔했습니다. 그때는 학원별로 자체평가 시험이 항상 있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마찬가지로 물론 학원에서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있고요. 그리고 학원 생활도 별탈 없이 지냈습니다. 국사 시간 때였죠. 한창 열공 중에 우연하게 역사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죠. 저는 국사, 세계사는 거의 박사 수준이었거든요. 국사, 세계사는 시험 보면 거의 만점에 가까웠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절 얼마나 귀여워했는지 모릅니다. 영수는 죽음일지라도 다른 과목은 환상이었거든요. 역사 시간에 어찌하여 토론이 벌어졌는데 학원 선생이 그럼 자료를 찾아서 확인해 보자라고까지 번졌죠. 저희 학원하고 시청도서관이 바로 도보로 5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시험 문제와는 상관없는 내용이었는데 우리 국사 선생님 성격이 워낙 후탕하시기도 하고 또 그 문제의 발단이 저였던 관계로 정규학원 수업을 마치고 국사 선생이랑 넘버2랑 함께 시청도서관을 갔습니다. 그때 개건달이 오는 바람에 같이 가게 되었죠. 도서관에 들어서서 자료를 찾고 메모하고 분주한데 개건달은 할 일이 없는지 이리저리 기웃기웃거리고 있었죠. 한창 자료 찾고 이제 다 끝나갈 무렵 개건달이 뭔가 두툼한 종이 뭉텅이를 낑낑대고 들고 옵니다. 너희들 이것 봐봐라. 이거를. 넘버2랑 저는 개건달이 내민 것을 보는 순간 경악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건달이가 들고 온 것은 저희 지역 주간신문으로 1년 단위로 주요 기사란을 철해놓은 신문자료집이었습니다. 이 녀석 저번에 수희 아저씨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용태 날짜 찾아가면서 그 사건을 찾아냈나 봅니다. 넘버2하고 하던 일을 멈추고 그 기사 내용을 한자 한자 빠뜨리지 않고 읽어나갔습니다. 자살 내용은 크게 없었습니다. 성적 비관, 그리고 따돌림이라든지 핵심 내용은 없고 보통적인 기사뿐이었습니다. 그때 기사에는 2장의 사진이 실려 있는데 그녀의 생전 학생 사진 한 장과 자살한 그 옥상 위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옥상 사진과 짜집기로 한 장의 사진이 더 껴있는데 앞코가 둥그스럼하고 조금 높은 정장형 검은색 구두 사진입니다. 옛날에 유행한 신발이었는데 조금 특징이 있는 구두였죠. 그리고 유서란 단어와 그 구두를 벗어놓고 투신했다라고 짠막하게 씌어져 있었죠. 유서 내용은 무슨 비관이라고 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예측하고 있었던 사실이 현실이 드러나자 모두 적잖게 놀랐습니다. 전 갑자기 그 구두 사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수희 아저씨랑 옥상에 있을 때 들렸던 그 구두 소리. 순간 직감할 수 있었죠. 한참을 멍하니 있던 우리들은 일을 마치고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국사 선생에게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날은 머리도 멍해서 술이라도 한잔해야겠다고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한창 술자리가 무르익자 서로들 그 애에 대한 이야기로 상상의 나래를 펴니다. 왜 무엇 때문에 5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그 애가 다시 나타났을까?
아무도 알 수 없었죠. 그렇게 다시 학원 생활로 복귀한 우리들은 그때 한창 열공 중이었습니다. 잠시 제 뒷자리에 앉아있던 애들의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있잖아, 그 소리 들었어? 요즘에 소문이 하나 나는데. 뭔데, 그래? 그 구두 소리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그 소리 너도 들었니? 옆반의 한 학생은 혼자 마지막에 교실 나서는데 복도 끝에서 그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 들었다고 하더라. 그뿐만 아니야, 며칠 전에는 화장실에서도 그 소리 들렸다고 하더라. 도대체 누구야? 요즘 구두 신는 사람이 어딨어, 다 운동하지. 이상하게 아무도 없는데 구두 소리 들린다고 학원에서 점차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더군요. 원래 이런 소문들은 살이 붙고 허풍이 가미되어서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여러 가지 추측성 소문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 중요한 사건은 아니었기에 일주일 만에 시들시들해져 버렸지만 말입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인지 야간 자율학습은 피해야 했죠. 그날 마침 넘버2가 심하게 몸살을 하여 일찍 집에 간 날이었습니다. 9시가 좀 넘었나. 저는 담배 한 대를 피려고 다른 학생과 어울려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왠지 기분이 이상하고 찝찝하고 그랬습니다. 날씨는 아직 춥지 않을 정도로 어중간한 가을 날씨였죠. 그날따라 바람이 조금 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옥상에는 사람이 몇 명 없었습니다. 저하고 3명 올라왔는데 두합 6, 7명 정도였죠. 먼저 번 시멘트가 잘 굳어서 옥상은 깨끗했습니다. 다른 애들은 옥상 출입구 근처 커피숍 한 개 앞에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고 전 커피 한 잔 뽑아서 손에 들고 담배 한 대 피면서 슬슬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전 넘버2 때문에 아저씨랑 그때 올라와 본 이후로 처음 옥상에 올라왔었던 거였습니다. 옥상은 깨끗이 청소되어 있었던 상태였고요. 제가 송풍구 쪽을 보니 모래 채워진 마대포대기가 놓여 있더군요. 그때 없어진 것을 알고 새로 만들어 놓았나 봅니다. 이상하게 자꾸 그 애가 서 있던 자리가 눈에 아른거립니다. 힐끗 돌아보니 2~3명 정도 되는 학생이 제 가시권 내에서 장난치고 놀고 있더군요. 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서서히 그 문제의 장소로 다가갔습니다. 아래를 슬쩍 보니 시커먼 어둠이 쫙 깔려 있더군요. 하늘도 한번 쳐다보며 심호흡하며 왜 자살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담배 연기가 하늘로 훌훌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무섭기도 하고 또한 왜라는 호기심도 떠오릅니다. 한참 커피를 다 마시고 담배 한 대 더 피고 빈 커피잔에 꽁초를 비벼서 끄고 있는데 귓덜미가 시큰한 게 기분이 찌릿했습니다. 휙 돌아보니 조용합니다. 아무도 없더군요. 어라 하는 생각에 출입구 쪽으로 걸어가니 그새 있던 애들이 다 내려갔나 봅니다. 출입구 앞쪽으로 걸어왔는데 문이 닫혀 있더군요. 막 손잡이를 움켜쥐려고 손을 뻗는데 도각도각하는 구두음이 들렸습니다. 아 시발 졸라 황당하고 짜증이 나고 또한 오금이 떨릴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는 소리가 귀에는 마치 천둥이 울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기분을 아시나요? 온몸에 피가 머리 쪽으로 솟구치는 그 느낌을 서 있을 수조차 버거웠고 온몸이 한겨울 한기에 점령당한 듯 오들오들 떨려옵니다. 솔직히 괄약근을 조절한 힘도 풀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정말 정신 놓으면 부끄럽게도 오줌 쌀 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올라왔나 하는 후회가 가슴을 저미도록 후벼파더군요. 도대체 저 소리는 뭐야? 누가 구두 신고 야밤에 복도 걸어 다니는 거야. 속으로 오만 가지 잡생각이 마구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도 그때 기본의 머리칼이 쥐삣해져 옵니다. 도각도각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었습니다. 전 정말 어떻게 할까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이대로 밀고 들어갈까? 아니면 버티고 있을까? 도망가야지. 어디로 가지? 이 좁은 옥상에서 내려갈 길은 여기뿐인데. 정말 울고 싶은 기분이 들었죠. 그때 넘버2가 막 울었을 때 바로 이 느낌이었을 겁니다. 입술이 바짝 타고 피가 마구 몰립니다. 다리는 감각이 없어서 떨고 있는지 서 있는 것조차 신기할 따름입니다. 전 순간 망설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구두 소리가 코앞까지 올라왔습니다. 전 있는 힘껏 문을 발로 밀어찼습니다. 얼떨결에 온 힘을 다 실어찼는데 밖에서 당겨서 열어야 하는 문입니다. 즉 안에서는 밀어서 여는 문이었죠. 쾅하고 요란한 소리가 났는데 발바닥이 찌릿찌릿 하더니 통증이 쫙 밀려왔습니다. 그리하니까 정신이 버뜩 들더군요. 야 이 개새끼야.
저는 순간 욕을 내뱉으며 힘껏 문손잡이를 잡고 확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공간, 빈 계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 죽을 힘을 다해 계단을 뛰쳐내려왔죠. 교실까지 집통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교실로 뛰어들자 남아있던 애들이 무슨 일이냐는 듯 다들 놀라서 저를 쳐다봅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죠. 이마에 얼굴에 식은 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거든요. 한숨을 내쉬고 진정이 되자 소변이 마구 마렵습니다. 할 수 없이 남자 화장실로 걸음을 옮깁니다. 너무 긴장했는지 방광의 근육이 놀라서 조금 센 것 같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거기 있어 보세요. 그냥 삽니다. 목도 끝을 돌아가는데 어찌 그리 긴 것인지. 싶박도 화장실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리현상이 모든 것을 압도하더군요. 공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짚어내리자마자 막 쏟아집니다. 쪽팔리게 팬티 조금 젖었습니다. 교실로 돌아왔는데 공부가 될 일이 만무하겠죠. 야간 자율학습은 10시쯤에 끝납니다. 끝나기 무섭게 총알같이 튀어나옵니다. 그때 나를 사로잡은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학원 입구 왼쪽에 수희 아저씨 근무하는 조그만 룸이 있습니다. 3면이 유리창으로 둘러쳐져 있죠. 아저씨는 거기서 조그만 TV로 연속극인가 뭔가 보고 있으셨고 제 눈이 간 곳은 책상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메모지와 노트 한 편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검은색 구두. 시발 그 구두 맞네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도서관에서 봤던 사진 속의 그 구두. 말씀드렸었죠. 디자인이 앞코가 불쑥하고 둥그스럼해서 특이하다고 요즘 그런 구두 아무도 안 신는 거라라고 매번에 눈에 들어오더군요. 전 심호흡을 하고 노크도 없이 수희 아저씨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저씨 깜짝 놀라서 TV 보시다가 저를 돌아봅니다. 아저씨 저 구두요. 저 구두 알고 계시죠? 그의 구두 맞죠? 아저씨는 한창 멍한 표정을 지지시더니 놀라서 벌떡 일어서시더군요. 아니, 네가 이 구두를 어떻게 알아? 아저씨는 저보다 더 놀란 것 같았습니다. 5년 전 구두가 왜 아저씨 책상 위에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저를 진정시키고는 답답한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이거 얼마 전에 연락이 와서는 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저씨가 해주신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어느 날 아저씨 친구분에게서 연락이 왔답니다. 이번에 딸의 기일인데 마누라가 딸 물건 모두 없애버려서 뭔가 딸의 물건 찾다가 생각이 나서 그때 경찰 수사 끝나고 그 구두 아직 안 버렸냐고 하더랍니다. 이번 기일 때 그 구두나 들고 가서 보내줄란다 하시더랍니다. 마침 잊고 있었다가 생각해 보니 오래된 사물함 상자 속에 그 구두를 보관하고 있던 게 생각나더라는군요. 그때 경찰 수사 끝나고 자살로 판가름이 나고 구두를 수희 아저씨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상황이 정신이 없어서 미처 구두를 돌려주지 못했던 거고요. 그때 경찰도 혹이라도 모르니 버리지 말라 했어.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그리고 놀랍게도 며칠 전 시멘트 공사한 분이 그의 아버지라더군요. 그러니까 수희 아저씨 친구분이시기도 하고요. 아저씨도 그 옥상 미장 공사해야 돼서 슬쩍 이야기해 본 거라고. 자기 딸이 자살한 곳에서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그치만 미장하시는 분인 그의 아버지는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해주셨고요. 그럼 그때 구두 주시지 왜 안 주셨나고. 구두 가져가면 마누라 애간장만 더 태운다고. 보관하고 있으면 딸의 기일 갈 때 잠시 들려서 찾아가겠다고. 그래서 수희 아저씨가 책상 위에 그 구두를 놓아둔 것이랍니다. 애유전 답답한 마음에 가슴에 메아리 쳐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 이야기를 듣고 제가 경험한 사건들을 쭉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어찌해서 그 구두를 알게 되었으며 학원 구두 소리 소문하며 제가 겪었던 일하며 모든 것이 아저씨가 사물함에서 그 구두를 꺼내놓으면서 시작됐다고 대충 시간대를 맞추어 보니 들어맞네요. 아저씨 전화 받은 지가 제가 처음 그의 목격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아저씨 후다닥거리며 책상 한쪽에서 먼지 덮인 상자를 꺼내옵니다. 보니 그 구두가 들어있던 상자네요. 아저씨 황급히 그 구두를 상자 안에 넣습니다. 이거 생각났다. 그때 그랬었는데. 그때 친구 따님 죽고 화장할 때 한번 갔었는데 그때 구두 돌려주려고 들고 가셨다는군요. 왜 가까운 분 돌아가시면 그분이 생전에 가지고 계셨던 것 다 태우잖아요. 그때 화장터에서 돌아가신 분 물건만 따로 태워주던 장소가 있는데 그 구두를 가지고 그때 태우시는 분한테 드렸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지금 태우면 섭외할까봐 다시 돌려달랬대요.
경찰도 보관하고 있으라고 했었고 그때 그 태우던 친척 아주머니가 물끄러미 바라보니니 죽은 사람 물건은 뭐하러 되돌려 받으려고 하나 기념으로 보관할 텐가 하시면서 상자를 건네주시더랍니다. 안 태우고 보관할 거면 이 상자에 넣어두라고 하시며 상자 밑바닥에는 부적 같은 것이 붙어 있었더랍니다. 정말 보니 빛바랜 낡은 부적이 보이네요. 아저씨는 서둘러 구두를 상자에 넣으시고는 이런 이야기 아무한테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십니다. 학원 이미지 버린다고요. 저는 가만히 숨고르기를 하고 다시 물었죠. 아저씨 그애 왜 자살했는지 짐작은 하시죠? 뭐 때문에 자살했는지 아세요? 아저씨는 버럭하시면서 저를 쫓아내더군요. 등 뒤에 식은땀이 아직 식지 않은 채로 그렇게 나와서 허무하게 집으고 갔죠. 다음날 넘버2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몸이 아파 일찍 간다고 나갔는데 심하게 아픈 것 같습니다. 다음날도 또 안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집에 전화 걸어 본다고 합니다. 개건달도 연락이 없네요. 점심시간에 제가 전화 한번 넣어봅니다. 넘버2 어머니, 저 귀신씨인 놈입니다. 넘버2 있나요? 응, 걔 학원 갔는데 넌 어디야? 혹시 넘버2 학원 안 갔니? 아예 전 잠시 학원 안 나갔습니다. 혹 넘버2 들어오면 연락주세요. 이 새끼 몸 아프다고 한 건 말짱 거짓말이네. 집에는 학원 간다고 나와서리 어디 간 거야. 그 뒤 넘버2가 건달이랑 다음날 나타났습니다. 뭐야? 너 무슨 일 있어? 여기서는 집중이 안 돼. 이 학원 그만두고 딴 데로 옮길 거야. 야 사내 새끼가 그것 좀 당했다고 무슨 소리야? 넌 아무것도 몰라. 진짜 너무 집중이 안 돼서 공부 못하겠어. 야 이참에 너도 학원 옮기자. 이런 학원에 뭐하러 남아있어. 야 나 그 여자애 뭔지 대충 감 잡았어. 내가 이번에 꼭 밝히고 말 거야. 야 너는 네가 무슨 무당쯤 되는 걸로 착각하냐? 뭘 밝힐 건데. 건달이도 학원 옮기는 거 찬성했어. 옮기던 말던 네 뜻대로 해. 무슨 사내 새끼가 그만한 일로 겁먹고 지랄이야. 그 일이 있은 후 정말 넘버2 더 이상 학원 안 나왔습니다.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친구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걸 내 기분에 뿌리쳐버렸는지 개건달이 가끔 들러서 넘버2가 미친 듯이 공부하더라고 말해줍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그의 생각에 공부도 정말 집중이 안 됩니다. 얼마 전 간이 쪽지 시험 봤는데 국사 3문제나 틀리고 세계사는 4문제나 틀리고 생물도 지구과학도 틀린 문제는 자세히 보니 질문을 똑바로 집중해서 읽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멍한 기분 속에 생활했습니다. 친구도 마음에 안 들어오고 입시라는 지옥보다 지금 내 생활이 더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집중이 안 돼서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날 화요일 저녁 7시쯤인가 교실에 남아서 뒤집어 자고 있는데 우탕탕거리며 소란스러운 소리가 요란하게 납니다. 뭐지? 하면서 학생들이 교실 밖으로 우르르 뛰어나갑니다. 야 사람 떨어졌대. 전 정말 놀랐죠. 학생들 우왕좌왕 난리였습니다. 전 즉흥적으로 베란다를 통해 학원 뒤편으로 뛰었죠. 아니나 다를까 학생 하나가 완전히 엎어져 있더군요. 야 어디서 떨어진 거야? 사람들이 그 애를 둘러싸고 우왕좌왕거리고 있었죠. 신고해. 신고. 앰뷸런스 불러. 얼마 뒤 앰뷸런스가 와서 그 애 싣고 나갔습니다. 남학생인데 손이랑 고개를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많이 다쳤는데 죽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3층에서 떨어졌답니다. 3층 교실 창문에서 애가 갑자기 상체가 뒤로 쏠리더니 그냥 떨어졌답니다. 전 옥상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다시 교실로 돌아왔죠. 그때 더 황당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떨어진 애가 우리 반 애래. 그 남아이 말이야. 전 순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죠. 저도 잘 아는 친구였거든요. 같이 당구도 몇 번 쳤고 그리 친하지는 않지만 맘이 좀 통하는 구석이 있어서 술도 몇 번 같이 먹었던 그 친구. 아니 그 새끼 그 반에 뭐하러 간 거야? 몰라 그 반에 친구 있어서 간 거겠지. 순간 뭔가 번뜩 스치는 것이 있어서 그 반에 가봤습니다. 벌써 그 애가 떨어진 곳에 선생이랑 학생들이 우르르 모여서 있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었죠. 그 자리 수직으로 일직선 올리면 바로 그 여자애가 옥상에서 투신했던 곳입니다. 정확히 그 사건이 있은 후 진학상담하러 선생님께 불려갔습니다.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부르신 거겠죠.
그때가 벌써 10월을 넘어섰거든요. 이제 몇 달 뒤면 대입시험이라. 야, 요즘 뭐 때문에 성적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야. 걱정거리 있어? 학원 선생님과 이야기 중에 다른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을 부르더군요. 잠깐만 여기 있어. 금방 갔다 올게.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고 멍하게 앉아있던 저는 선생님 책상에 올려진 서류 비슷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래 떨어졌던 남아이 관련 서류였던 것 같습니다. 보니 남아이 주민등록등본이랑 몇 가지 보여서 무심코 봤는데 부모님의 형제지간이던군요. 형이 남씨이고 지는 둘째이자 막내고 선생이 학원생활병도 있었는데 활달하고 걱정이 없던 애라고 몇 자 적혀 있고 뭐 아마 학생이 3층에서 떨어졌으니 꼭 경찰이라도 찾아와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을 테죠. 그때 작성해 놓으신 것 같네요. 그 친구는 다행히 뺨만 몇 개 부러지고 크게 이상이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다행이죠. 3층에서 떨어졌는데 그만하기를 천만다행이라고 머리부터 떨어졌으면 죽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3층에서 떨어지고 그만하기가 얼마나 운이 좋았으면 어떤 사람은 2층에서 떨어지고도 죽는 판인데 정말 재수가 좋은 녀석입니다. 학원이 입시가 다가오자 많이 어수선해지기도 하고 전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개건달과 함께 넘버2 학원 찾아갔습니다. 저보고 헬스케졌다고 학원들이 치우라고 난리입니다. 술 마셔도 옛날처럼 그런 기분이 안 납니다. 건달이야 아무런 걱정이 없겠지만 저랑 넘버2랑은 대학 입시 압박을 가장 심하게 받을 때거든요. 대충 술 먹었는데 유독 그날은 취기가 심하게 오르더군요. 집에 가려다가 기분도 그렇고 해서 다시 우리 학원으로 갔습니다. 왜 갔는지 저도 모릅니다. 다른 곳에 혼자 있기 싫고 해서 시간 보니 10시가 훌쩍 넘어서 곧 있으면 학원 문 닫을 시간인데 학원으로 왜 간 건지. 보통 수희 아저씨 판단하에 11시나 그 정도 넘어서 문 닫습니다. 얼굴 벌겋게 해서 비틀거리며 들어오는데 야 너 뭐야? 수희 아저씨가 저를 잡습니다. 야 또 너야 징글 맞다 진짜. 다행히 저를 알아보시네요. 그리고 수희 아저씨 방으로 데리고 가더니 커피 한 잔을 주셨습니다. 아저씨 그때 그 구두 친구분 가져가셨나요? 응? 글쎄 가져간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네. 그의 기일은 벌써 지나갔을 텐데. 전 정신이 퍼뜩 들었죠. 당연히 가져간 걸로 생각했었는데. 아저씨 그때 그 애 왜 자살했죠? 이번에 아저씨 화를 내지 않으시더군요. 그래 그렇게 알고 싶다면 다만 한번 듣고 잊어버려. 나도 기억하기 싫은 친구 녀석 가족 사이인데 말하고 싶겠냐? 하시면서 일단 아저씨가 왜 그 사건을 잘 아시나 하면 그때도 지금처럼 수희 아저씨였고 그의 떨어진 시신을 처음 발견하신 분이고 그의 아버지랑 친구분의 경찰 조사에서 가장 많이 불려다녀서 그때 경찰 조사 보고서도 보고하셔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딴 게 아니더군요. 성적 비관 자살, 집단 따돌림, 아닙니다. 어떤 개씨발 놈새끼 때문이더군요. 그 새끼 바람둥이의 검한 덩어리였고 소문이 안 좋았던 놈이었는데 재수하다가 우연히 만나서 좋아했었고 급진전하는 사이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 애는 너무 순진하고 수줍음이 많고 착실한 애였다고 합니다. 여자는 순진하게 순정을 맞춰서 좋아했는데 그 시발놈의 새끼는 가지고 놀다 버린 거였습니다. 왜 그리 순진하고 착한 여자들은 그런 개새끼만 좋아한답니까? 이 새끼가 실컷 갖고 놀다가 애가 임신하자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학원 그만두고 잠적해버렸다는군요. 그 시절 그 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임신도 한 것 같은데 아무리 불장난도 정도껏 해야지. 그 시발새끼 개날라리 날건달이 뭐가 좋다고. 그 애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고 죽고 싶었겠죠. 그 시절엔 지금처럼 유산도 쉽지 않은 상태였고 부모 동의서에 뭐다 해서 다 받아서 수술하고 그랬거든요. 아마 자긴 죽어도 그 말은 차마 꺼낼 수 없었겠죠. 아버진 미장일 하시는 분이셨고 집에서 얼마나 귀한 딸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택한 것이 자살이었겠죠. 학원 간다고 집을 나서서는 그날 학원 옥상에서 투신하고 말았죠. 그때 그 구두 벗어놓고서는. 그런데 그 구두에 관한 사연도 있더군요. 그 시발새끼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은 선물이라더군요. 경찰 조서에 그렇게 써 있었답니다. 그 시발새끼 경찰 조사에서 그렇게 말했겠죠. 어차피 그의 유서에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서 경찰이 시발새끼 추궁한 거지만 자살이라 그 새끼는 처벌할 수도 없고 지금도 어느 하늘 아래서 숨쉬고 살아가고 있겠죠.
전 이야기를 다 듣고 허무한 반 안타까운 반이었습니다. 허무한 것은 그 애의 전모를 다 알아버린 것이고 안타까움이란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애 때문이었습니다. 전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한숨 한번 내쉬고 있었을 때 요전에 추락사고 난 친구 그 애도 성씨가 남시더만 제 두 눈에서 불똥이 튕겼죠. 그리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저씨 혹시 그 새끼 이름이 남아이가 아니에요? 아 그래 내가 어떻게 그 이름 잊겠어. 맞아. 너는 어떻게 알았어? 아 이런 우연히. 아니 기막힌 일이 그 시발 새끼가 그놈의 형이네요. 이거 큰일 나겠는데 정말 제 직감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니 넘버2란 그의 처음 본 순간 옥상에 애들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남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넘버2가 혼자 옥상에 올라간 날도 그때 우리 반에 남아있는 학생 중에 그때도 남아이가 있었고요. 남아이는 그 반에 친한 친구가 있어서 자주 놀러가곤 했고 그 친구 자리가 바로 그 애가 떨어진 곳에서 일직선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이가 그 자리에서 며칠 전에 떨어졌었죠.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입지 않았다 해도 이번 사고 때문에 한 달 이상 병원 누워 있어야 하니 제 머릿속이 모터가 달린 듯 회전하기 시작했죠. 이 모든 것이 아저씨가 그 구두를 꺼내 놓던 시점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그날 아저씨에게 제가 정리한 사실을 모두 쏟아내었죠. 아저씨도 몹시 황당해 하면서도 부정은 못하시더군요. 아저씨 되도록이면 빨리 이 구두 처분해 버리죠. 친구분한테 연락 한번 해보시죠. 내일 당장. 불길합니다. 정말. 아저씨도 제 말을 무시 못하고 알았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저씨에게 들렀더니 친구분이 필요 없다고 처분하라고 하셨다며 그날 아저씨와 전 뒤뜰에서 정확하게는 그 애가 떨어진 자리에 그 구두 올려놓고 향세자로 피우고 휘발유 약간 뿌려서 태웠죠. 오리지널 가죽이 아니고 싸구려 인조 가죽이라서 데울 때 시커먼 연기를 뿜으며 마치 원한이 타오르듯 끔찍하게 타오르더군요. 아마 그 애가 그 원수 같은 녀석의 동생을 보고는 복수하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그때 충격으로 견 그 이후에도 공부에 도통 집중할 수 없었고요. 그 애가 그래도 가지 않고 이곳에 머물고 있다면 생각하기도 싫어지는군요. 그런 구두 정도 태웠다고 그 애의 사무친 원한이 풀릴 수 있을까요?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한 여자의 일생을 망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고 봅니다. 순수함을 아시나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동조가 되고 그냥 곁에만 있어도 행복하고 좋은 사랑. 가슴이 벅차고 뿌듯한 그런 사랑을 왜 못하고 그저 작업 걸고 원나잇 쾌락에 찌들어 가야만 하나요? 우리의 성의 노예가 아닙니다. 단 한순간의 육체적 쾌락을 위해 상대를 속이고 거짓말로 일관하며 그것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속이는 것이라는 것을 요즘 많은 미혼모의 임신과 낙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지금 한 번씩 뒤돌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남성이라면 그런 쾌락적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지 심지어 행동으로 옮긴 적이 없는지 어제 나이트 가서 한 건 했어. 어제 작업 걸어서 원나잇 했지 등등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게 과연 자랑스런 이야기의 소재가 될런지 아이러니컬하네요. 가끔씩은 순수함을 바라는 모습과 아름다운 사랑을 해보고 싶은 생각은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왜 그런 쾌락에만 목매어야 하는지 그런 삶이 싫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순수함에 젖어 봄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당신이 여성이라면 진정한 사랑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즐기면 그뿐이라는 원나잇 사랑을 원하시나요? 그런 남성이 왜 있겠어요? 그런 여성이 있으니 당연히 그런 남성이 있겠지요. 다만 남성 입장에서는 진정 사람 가리고 작업 좀 걸어야지. 여하튼 남 인생 조지는 짓은 좀 삼가해야지. 그리고 그 남아이 씨는 어떤 인생을 살아갔을지 궁금하네요. 아마 동생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연의 일치로 동생이 그때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교실에서 창문이 사람이 그리 쉽게 뒤로 넘어질 구조는 아니었거든요. 정말 뛰어내리려고 몸을 창문 너머로 빼지 않는 이상 사람이 떨어질 구조는 아닙니다. 혹 친구와 장난치다가 중심을 잃어서 떨어졌다고 생각해도 말이 안 되거든요. 난간도 아니고 참 뭐라 말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만약 복수라면 동생이 떨어져 죽었을 수도 있는데 정말 행운인지 아니면 뭐가 도왔는지 3층에서 떨어지고도 그 정도로 멀쩡했으니 말입니다. 정말 우연히 말도 안 되게 떨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알 수 없는 존재가 당겼을까요? 후기 학원에서 추락한 남아이 군은 병원에서 퇴원했는데도 더 이상 학원에 나타나지 않았고요. 넘버2는 열심히 공부해서 당당히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개건달은 이제 군에 갈까 말까 껄뜩대고 있었고 전 그 사건 이후로 10월달까지만 다니고 정남이 떨어져서 더 이상 학원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거짓말하고 독서실에서 전전긍긍하고 오락실에 빠져 살다 보니 또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넘버2가 학원 옮기자고 제안했을 때 그냥 미련 버리고 같이 갔으면 대학에 붙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 비참한 삼수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비참하기 그지 없었죠. 그때 그 사건의 오리지널 내용은 수희 아저씨랑 저랑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끝내기로 했죠. 남의 숨기고 싶은 가족사를 마구 떠들어도 좋을 건 없겠죠. 물론 넘버2나 개건달에게도 그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니 모르겠죠. 그런 비참한 사실을 알아보려고 파헤친 저도 한심하고 그것 때문에 1년을 더 방황하게 생겼으니까요. 자, 학원 이야기를 이렇게 마칩니다. 정말 그때 기억으로는 썩 좋지 못한 경험입니다. 그때 넘버이와 같이 학원 옮길 거라는 후회를 지금도 합니다. 무엇이었는지 제가 쓸데없는 고집을 부려서 인생에서 중요한 1년을 허무하게 낭비해버렸으니